안녕하세요. 위타점 꽃차 연구원의 위타점입니다. 오늘은 수국나무 차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작년에도 제가 차수국 가지고 차를 덮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살청 유념 건조를 해서 만들었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루 반나절 정도 제가 시들림을 했어요. 그래서 시들림을 한 다음에 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그 아마란스 차도 그런 방법을 했었는데요. 훨씬 더 차 맛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풋풋한 향기와 그리고 또 박하향처럼 이렇게 살짝 쏘는 듯한 그런 향을 살짝 자극이 있는 상큼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청 유념 건조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위조를 해서 이렇게 시들림을 한나절 반 정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차를 만들면 단맛은 강해지면서 조금 맛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먹는 김이 이렇게 했을 때 거부감도 없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만든 다음에 발효를 시켜서 차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늘처럼 위조와 그리고 유념 그리고 살청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기본 과정만 거쳐서 이렇게 건조를 해서 마시면 또 그 나름대로 차수국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찍으면서 굉장히 차가 너무 달고 상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차는 부드러우면서 우아한 맛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차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수국잎을 사서 그 햇빛이 있을 때에 제가 햇볕에서 한 3시간 정도 살짝 시들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실 그늘에서 이렇게 시들림을 해서 했더니 이렇게 하루 시들림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골고루 시들림이 됐어요. 물론 처음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따다 보면 이렇게 같이 막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들림 할 때부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펼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겹쳐져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위조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념을 했을 때도 골고루 유념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위조를 하실 때부터 시들림을 하실 때부터 조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위조하는 과정은 처음에 햇볕에서 직사광선에서 제가 3시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사무실 그늘에서 제가 하루 저녁 24시간 정도 이렇게 시들림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돼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이 상태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수국나무 입차를 듣고 나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뭐냐면 산수국하고 그리고 일반 우리가 이제 화훼용으로 키우는 수국하고 다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이 차를 만드는 수국차 나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알고 덮으셔야 되고요. 일반 수국을 가지고 차를 덮었을 때에는 조금 쏘기 불편하거나 메스껍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고 품종을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수국나무의 잎으로 만든 차를 우리가 흔히 감로차, 이슬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로차가 어떤 차인지 중국차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수국나무는 우리나라 토종이라는 거, 허브예요. 예,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차를 맛있게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념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유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꺼번에 다 유념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조금 손에 잘 안 들어와서 제가 반을 나눴어요. 유념을 하실 때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유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성분을 이렇게 찬물을 부었을 때 바로 우러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유념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수분을 또 빼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별로 잎사귀가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그거는 이렇게 위조가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 부스러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자, 올해는 이렇게 찰수국 잎이 조금 커요. 그래서 커서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시들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수분도 좀 많이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일반 잎차를 유념할 때보다는 조금 수분이 덜 빠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똑같은 양을 제가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자, 이렇게 펼쳐놓고 나머지 마저 해볼게요. 유념이 잘 되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어떤가요? 보시기에 유념이 너무 잘 됐죠? 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는 풀어주셔야 돼요. 설탕 단맛에 첨배라고 하니까 엄청 달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당뇨 환자라든지 그렇지 않고 아우 나는 단 게 너무 부담스러워 설탕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차수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스테비아라든지 이런 종류로 설탕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차나무 그 수국 찻잎을 가지고 차를 드실 때 차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식에도 활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성인병이나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또 그런 병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념이 잘 됐어요. 자, 제가 미리 불을 조금 켜놨어요. 온도를 높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온도를 높게 올려놔서 제가 바로 넣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밑에도 수분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보자기에도 또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그 유념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위조할 때부터 이렇게 한
한 줄 잎 하나씩 하나씩 다 떨궈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팬에서도 엉키기는 하지만 그래도 붙어서 같이 이렇게 딸려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요즘에는 이렇게 그 나무 수국을 재배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용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서 차로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차수국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삽목도 굉장히 잘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내년에는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온도를 다시 올려놓고요. 식혀줄게요. 나무 수국은 차로 만들면 단맛이 설탕의 첨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우려서 드셔보셨대요. 그런데 제가 양을 조금만 넣으셔야지 안 그러면 너무 달아서 못 먹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가서 조금 많이 넣으셨나 봐요. 그래서 온 식구가 아우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달아서 먹을 수가 없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단맛이 굉장히 강해서 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넣고 우려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수국차는 고려시대부터 마셨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옛 문헌에도 해열이나 기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석류질이 풍부해서 궁중에서 음식의 감미와 구충제로도 쓰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임상실험 논문에는 당뇨 개선과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성훈 격투기 선수가 수국차를 마시고 16kg를 감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추성훈 차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이슬차를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효능으로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수국차에는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난 그런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페놀 성분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렇게 감기가 있을 때 목이 아프고 목이 붓거나 그럴 때에 이 나무 수국차를 이슬차를 마셨다고 하거든요. 요즘도 똑같이 인후염이나 편도선염, 기관지염 등의 염증이 있을 때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특허 자료인 감로차 추출물을 함유하는 음식물에 수국나무 차잎의 추출물이 구강 내 충치의 원인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하는 스트랩토코커스라는 성분과 무탄스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단맛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국차를 물김치에도 활용을 하고요. 음식을 할 때도 현재에도 활용을 하시면 또 이제 당뇨 환자나 이런 분들은 그 단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단 거는 당기고 이럴 때에 그렇게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넣으실 때는 이렇게 한 줄기 정도, 이렇게 한 입 정도 이렇게 넣으셔야지 많이 넣으시면 너무 달아서 음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려서 드실 때에는 똑같이 따뜻한 물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 드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찬물에 우려서 하룻밤 정도, 우리가 흔히 냉침한다 그러죠.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체내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우리가 몸이 잘 붓잖아요. 요즘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한 그런 날씨에는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붓고 그러는데 이럴 때에 수국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C나 또 그런 비타민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주 드시면 좋고요. 이렇게 많이 길어도 한 입 정도만 넣고 우려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벌써 얇은 줄기는 마르고 있어요. 고온덮밥을 이제 해볼게요. 다 말라서 건드리기만 해도 이제 막 부서지거든요. 향이 좋아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더니 이렇게 바삭하게 잘 말랐어요. 네. 그럼 이렇게 차를 완성됐거든요. 그러면 차를 한번 맛있게 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덕은 차로 한번 우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연두색으로 수색이 굉장히 예뻐요.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줄기 정도 넣었거든요. 그런데 적당하게 달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단맛이 나는 차들인 경우에는 블렌딩에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마셔보니까 자꾸 마시고 싶은 그런 차예요. 여름에 제가 냉차로도 즐기는 차 중에 하나고요. 자주 먹으면 굉장히 좋으니까 제가 우리 스님들한테도 많이 권하거든요. 이 차수국 같은 경우에는 차 맛도 좋지만 마시고 나서 뒷맛이 굉장히 후미가 좋아요. 그래서 입안 가득 이렇게 깔끔하게 되면서 단맛이 계속 돌기 때문에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권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고 어떠셨나요?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나무 수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또 사기도 쉬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차로 드시고 건강도 생각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건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단맛이 있는 이런 차를, 지금부터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며칠 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차로 드시면 몸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여름 동안 또 이렇게 허해졌던 그런 마음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무 수국차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